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안티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제목이 이제 폭풍 속으로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폭풍 속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저희한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어떤 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명 서브컬처라고 하는 하위문화 군에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어떻게 보면 좀 반사회적이고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문화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브컬처 비주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 있는데 보통 그래피티나 그리고 이런 펑크 밴드, 뭐 힙합,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류의 문화를 보통 뭐 하위 문화, 서브컬처라고들 많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의 얼굴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서브컬처는 나름대로 굉장히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던 문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문화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문화의 어떤 획일화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그런 이 서브컬처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 한국에서 서브컬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 나왔는데 예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가장 쉽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끼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토, 할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가장 좀 험한 지역인 사하구 신평공단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초등학교 이전에 살던 곳에서 갑자기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그 동네 분위기나 환경들이 굉장히 낯설고 안 좋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 시즌이면 온 동네 골목들이 다 얼어가지고 연탄재를 깔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지역인데 저는 그 시절에 거기로 이사를 갔지만 그 동네로 전학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낯설고 무섭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원래 기존에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를 전부 보내고 그러면서 고3 졸업과 동시에 저는 그 동네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좀 남들보다 좀 빨리 독립을 하게 됐는데 독립을 하고 사회를 나가보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한쪽 폐가 없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분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해하셔가지고 또 한 번에 이제 검사를 더 받았는데 그 증세가 기흉이라는 증세를 제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흉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폐가 터져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그런 증세인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맙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증세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폐 몇 년 동안 큰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폐 기능이 거의 상실한 정도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때 갈비뼈 부분에 있던 근육들을 많이 제거를 하면서 사실 어떤 신체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제가 제 힘으로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탁구공 같은 것도 이렇게 후 불 수 없을 정도로 폐 기능도 거의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제 유일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건강한 신체와 운동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때 정말 큰 좀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동네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고 계속 어린 시절부터 부산에 살고는 있었지만 바닷가를 굉장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여름이면 해수욕장을 가는 것 말고는 부산에 살지만 바다를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기를 바닷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제 형편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산동네에 계속 있었죠.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군대를 가지를 않았는데 공익근무를 배치를 받은 곳이 다대포에 있는 모룬대 공원을 제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꿈을 좀 이룬 거죠. 재수 좋게.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항상 이제 공익근무 시절 3년 내내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되면서, 저는 바닷가에서 좀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상상들을 하고 지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집에서 TV를 보다가 저는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는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인데, 그 시절에 제가 바다를 항상 가까이에 있고 이 영화를 보니까 좀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트릭 스웨이지의 어떤 서핑 장면에 굉장히 매료되기 시작함으로써 저는 첫사랑에 빠지듯이 그때 서핑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동네에 살고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수상 레저 스포츠라는 것들을 하기에는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환경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꿈으로만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던 장면이 제가 알아보니까 호주에서 촬영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익근무 시절에 호주를 가야 되겠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 인생에 이제 제일 첫 자발적 행동을 하게 된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공익근무 시절에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무가 되게 빨리 끝나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다녔었는데, 새벽 2시가 되면 근무가 끝나면 서핑에 대해서 직접 탈 수는 없었지만 이론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근처 PC방을 가가지고 새벽 첫 버스가 다닐 때까지 3년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3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더라고요. 말 그대로 서핑을 저는 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배우고 제가 이제 호주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근무가 끝날 때쯤에 소집 해제가 될 때쯤에 저희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호주를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지인한테 저는 너무 믿었던 나머지 그 초기 어떤 비용을 제가 다 송금을 호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모은 그 돈을 또 다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꿈이 또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 서핑을 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꿈이 좌절되고 나니까 한동안 요즘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집에 널브러져 있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떻게든 한국에서 서핑을 타야겠다는 생각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사병이 걸리듯이 저도 그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서핑을 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가까이 이제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에서 저는 첫 서핑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01년도 그때 저희 몇몇 지인들과 함께 서핑이란 거를 제가 글로 배운 서핑을 직접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낡은 봉고차를 하나 구입을 하고 또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서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안대교인데 저게 광안대교가 이제 막 개교를 완공이 돼가지고 났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서핑을 타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20대를 온전히 저는 서핑에 다 매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니 저는 제 나이가 30대가 돼 있더라고요. 30대가 돼 있는데 남들처럼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비주류의 어떤 삶뿐만 그 서핑만 남아있던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30대를 딱 맞이하게 됩니다. 낮에는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서핑을 타고 놀고 해변에서 놀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집에 혼자 이제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불안감들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는 가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라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이제 계속 휩싸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외국인 서퍼 친구들을 통해서 저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안티도트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는 이 단어의 뜻에 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름이 뭐가 괜찮겠냐 이러니까 안티도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티도트를 만들고 여전히 저는 해변에서 놀고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저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저의 사실 멘토였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그런 20대를 온전히 서핑에 다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됐는데 그 시절에 한국에서 최고의 서퍼셨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 서핑과 똑같은 이 서핑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고 좋은 직장과 모든 자기 어떤 경력들을 다 버리고 부산으로 와서 저희처럼 그냥 히피처럼 살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는 항상 그 형을 보면서 좀 의존도 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나름대로 위안도 좀 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 서핑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다가 이 형님의 좀 싸늘한 죽음 앞에 이제 저희는 완전히 또다시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유품을 정리를 저희가 하는데 형이 읽던 책들 여백마다 똑같은 그림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굉장히 쪼그리고 앉아서 외롭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비주류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또다시 충격과 어떤 좌절을 맛보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충격과 좌절보다는 어떤 도끼와 오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들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들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쓸모없는 어떤 인간으로서 낙인 찍히고 결국에는 이제 죽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싫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안티도트라는 회사를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해독제라는 뜻인데 해결 수단, 해독제 이런 건데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리고 비주류, 이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에 그리고 어디 사회에 내놔도 절대 이제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괜찮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친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비주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 저의 스토리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이고요. 섹시하고. 그리고 또 빅웨이브 이런 파도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멋지다. 저런 도전 정신이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태풍 매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태풍 역대 한국을 강타한 그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니까요. 이 태풍 때 몇몇 지인들과 함께 태풍에 사실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죽을 뻔 했었는데 정말 많은 비난과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왜냐면 피해 상황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너희 좋자고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놀고 있냐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온 그 파도는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그 도전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비난과 욕을 다 듣고서도 바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경찰서에 바로 잡혀가가지고 직결 심판으로 굉장히 큰 벌금을 물고 바닷가에 있던 그 횟집 이모들 삼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이 됐습니다. 지금의 서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비난받고 욕을 듣고 하던 비주류의 친구들이 계속 10년 넘게를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지금은 한국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해변 문화, 최고의 해변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핑은. 그리고 가장 핫한 레저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은 부산광역시장배 대회를 열 정도로 지금은 세상은 저희한테 비난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저희가 파도에 도전할 수 있게 이제는 세상이 밀어주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변에 여름이 지나간 해변도 이런 서핑을 타시는 분들로 이제는 꽉꽉 들어찼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제 여름이 지나간 뒤에 썰렁한 해변이 아니라 사계절 언제나 해변에는 사람들로 이제 북적이게 된 거죠. 요즘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창조 경제. 사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서핑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들을. 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큰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전부 다 서핑을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폭풍속으로 갈 수 있는 용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드렸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사실 있었던 이유는 이런 비주류의 친구들을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선입견 없이 끝까지 저희를 지켜봐줬던 몇몇 지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넘게 자자를 계속 하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자기와 틀리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보면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아니란 거를 너무 많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입에 담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꿈이 있더라도 남들은 다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유달스럽게 저렇게 하느냐라고도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런 매니아, 뭐 또라이,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문화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야지 이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여기 자리에 서게 됐는데, 주위를 둘러보시면 좀 특이하고 그리고 좀 이상한 아이, 내 아이 중에서 이상할 수도 있고 지인 중에 희한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좀 생각의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그런 친구들을 지지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부산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런 지역마다의 특이한 굉장히 잘 버무러진 그런 지역 문화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가라지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부산항에 되게 낡은 창고 건물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창고 건물인데, 저희가 이걸 저희 멤버들,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이걸 어떤 문화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벌써 오픈도 하지 않은 이곳이 부산에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문화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의 발상의 전환과 그런 상상력 그리고 선입견이 없던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나와 틀리다고, 나쁘다, 잘못됐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선입견들 없이 좋은 시선으로 어떤 그런 특이한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류 친구들을. 네, 감사합니다.